지금 한국에서 곧 차단될 수 있는 거래소에 자산을 그대로 두시면 어느 날 아침 화면이 멈춘 것처럼 접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도 커지고 출금 타이밍도 놓치기 쉽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비트겟을 차단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습니까? 그냥 소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막히는 흐름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가 안 되고 업데이트도 끊기면 결국 사용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같이 진행되는 분위기라 지금은 되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되는데요 라고 느끼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조치는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특정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형태의 거래소들이 연달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사용 중이던 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해도 막히는 경우가 생기고 업데이트가 끊기면 점점 불편해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아예 설치 자체가 어려워져서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차단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즉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글 정책의 변화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까지 겹쳐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앱은 당분간 돌아갈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과 보안이 뒤처지고 결국 접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 앱이 막혀도 개인 지갑에 있으면 내 자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은 쉽게 말해 내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가 문을 잠가도 내 지갑 열쇠는 내가 쥐고 있으니 갑자기 발이 묶일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금을 할 때는 서두르되 손이 떨릴 정도로 급하면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히 밟으면서도 지금 옮겨야 한다는 속도감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앱 설치가 막혀 시작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웹 접속도 제한될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있긴 합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돌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법적인 불편함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붙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안으로는 가능해도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께 국내 거래소 이용을 적극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는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이번 사태 때문에 실제로 가입과 이동이 몰리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급히 옮길 때도 선택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게다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타이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리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시는 게 5거래소 비교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끄기 전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고 옮길 곳을 먼저 확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산을 옮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을 맞춰도 타이밍이 틀리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롱, 언제 숏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롱은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쪽, 숏은 내릴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쪽입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판단될 때 매수수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지금이 꼭대기 같아요가 아니라 하락 신호가 모일 때 냉정하게 들어가는 방식이 숏의 기본입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느낌으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차트와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들어가도 승률 체감이 달라집니다. 롱을 잡아야 할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며 위로 밀어 올리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의 핵심은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간다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이 상승을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이라 롱 근거가 됩니다. 이동평균선도 많이 참고합니다. 특히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강한 상승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골든 크로스는 단순히 선이 교차했다는 이벤트가 아니라 중기 흐름이 장기 흐름을 끌고 올라간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추세 확인용으로 롱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올라가는 힘이 실제 매수로 뒷받침되는 모습이라 롱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뉴스는 생각보다 더 직접적으로 움직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이 나오면 상승 속도가 갑자기 붙는 경우가 있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숏을 잡아야 할 신호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해지는 환경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하락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겉으로는 상승인데 속은 힘이 빠진 상태일 수 있어 반대로 하락 전조로 읽히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 지표를 붙이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함께 보면 과열과 추세, 변동성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주는데 자주 씁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포착하는 데 유용합니다. 한 가지 지표만 믿기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일 때 진입이 안정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보조 지표가 함께 맞을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부정 뉴스 같은 신호가 모일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단 전에 자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고정 댓글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한 거래소 5곳 비교와 꿀팁을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신을 주셔서